겨울에는 아무래도 이 날씨 변화에 가장 민감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계속해서 주요 방송과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체감 온도가 2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뉴스를 접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음, 알고 살아가나 또 모르고 살아가나 우리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24절기라는 그런 거를 가지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예전에는 농경사회다 보니까 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관계로 파종 시기 또 수확 시기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예, 삶에 적응하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기는 태양의 길이에 따라서 그 절기를 예, 수많은 세월 동안 1년을 놓고 그것을 판단 삼아 했는데 엊그제가 바로 대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2월 4일이면 입춘, 드디어 봄이 오는 그런 시기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입춘이 다가오는데 우리들의 사업에도 따뜻한 봄바람 같은 그런 게 불어닥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날씨가 추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핵심의 핵심은 낙상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낙상 사고가 일어나면 그에 따라서 우리들의 몸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낙상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특히 에, 인생을 많이 사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더욱 낙상 사고에 주의해서 제2, 제3의 그런 그안 좋은 일로 발생되지 않도록 낙상 사고에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메타페스트 사업에 대한 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강의의 중점은 회사의 비전, 정책,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해온 모든 분들은 앱을 활용해서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과 보상 등에 대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앱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 실시간 또 사회에 변화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어,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그에 따라서 서로가 말씀을 듣고 공유하고 판단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 파트 2에서는 블록체인의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파트 3에 대해서는 앱에 나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책입니다. 1월 16일 지난주였죠. 목요일 날 메타 2026년 메타의 부그룹 신년 행사를
저 아래 지방 금상안에 가서 실시를 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잠깐 공유해 보면 서영수 총괄 대표님이 축사가 있었고 이어서 강한철 회장님의 신년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그런 파트겠죠. 어떤 회사의 대표, 회사의 리더, 또 회사의 총수 이런 분들의 인사말 속에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정말 핵심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순서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런 파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초청 가수 김연자 선생님의 축하 무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캠프파이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강한철 회장님의 인사말 정도는 한번 청취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미쳐 사냐라고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가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베트남에서 나온 이유가 건강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쪽 눈이라도 지키려고 당뇨 막막 때문에 한국에 나왔거든요. 그 두 가지를 잃었는데 또 어떤 걸 얻었냐? 메타페스트를 통해서 엄청난 비전을 얻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너무 무궁무진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이 사업을 도모함에 있어서 절대 이 사업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오늘 모여주신 대표님들이 무려 700여 분 인사를 비롯해서 대표님들과 함께 한다면 이 글로벌 집회는 어려운 과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잃은 게 있었지만 얻은 게 더 많았다. 그래서 굉장히 올 한 해는 2026년에는 대표님들과 함께 마무리 또 대표님들의 어떤 자산과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도약하는 원년의 해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그 누구보다도 대표님들의 역할이나 본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렇게 모여주시고 함께 해주신 대표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뜨거운 박수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지난주에 있었던 강한철 회장님의 그 신년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블록체인 게임의 중요성과 사업은 혼자 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 대표님들과 함께라면 못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표님들 개개인 스스로가 현재 가지고 또 획득한 자산에 대해서 진짜 도약 가능한 그런 원전으로
원년으로 삼겠다는 그런 각오를 정말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하철 회장님의 그 말씀에 기반해서 본사도 거기에 집중해서 일을 해 나갈 것이고, 또한 여러 대표님들도 회사가 추진하는 그 방향에 맞춰서 혹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라면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어, 어, 그런 기회와 역할을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러한 음, 조건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꿈이 있는 한 해, 정말 결과가 나오는 한 해, 이런 것들이 여러 대표님 각자 그 자산에 있는 지갑 속으로 확실히 실현돼서 어느 사업에 못지않게 기쁨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의 이해입니다.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해서 회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블록체인이 뭔가, 블록체인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좀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 대표님 스스로 질문해보고 답변하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에, 준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앞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는 그 국가에서도 가상자산,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는 이제 없어지고 디지털 자산으로 이렇게 법 개정도 이루어지고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코인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직접 공식화해서 이 체계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뭐 AI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예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런 에, 내용들이 이제는 에, 우리의 삶의 현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이제는 일반 상식 수준에서 좀 알 필요도 있고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좀 될 필요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블록체인은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다가왔고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블록체인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 변화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공급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 좀 전문용어로 P2P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앞으로 거래 등이 이렇게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가 확장되고 정부, 지자체의 법률, 금융, 유통, 대행업체들은 전부 쇠퇴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운용의 다양성입니다. 회의 송금과 환전이 용이해지면서 각종 환전 등에서 수수료에서 탈피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 예, 송금 파트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파트죠. 그래서 실제로 USDT나 이런 걸 해보면 실시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송금이나 환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용이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여러 다른 외국인 그런 분들도 이제는 그들이 받는 급여 이걸 원화가 아닌 USDT로 요구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환경이 변화되어서 어, 다양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탈중앙화된 기업들이 앞으로 속속 나올 것 같습니다. 누구나 조직원이 될 수 있고 임원 같은 그런 조직원이 조직 체계가 없음으로써 회사 운영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금융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디를 가나 에, 탈중앙화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그런 금융사업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탈중앙화가 이루어졌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또 들어가 보면 꼭 그렇지 않는 그런 금융회사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탈중앙화가 손쉽게 이야기되고 또 손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회까지 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좀 가능했다. 투표 이력 등의 연구 보존이 가능하고 표집계 같은 게 실시간. 바로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투표하면 어, 특히 뭐, 오락게임 같은 TV에서 하는 거, 또 어떤 어, 가수들 경쟁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 휴대폰으로 바로 투표해서 바로 실시간 이렇게 집계가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비용이 저렴하면서 국민 투표 횟수도 확대가 가능함에 따라서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한 그런 상태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모든 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아주 간편해짐으로써 공인인증서라든지 지문인증, 앱카드 이용 인증 등은 차차 사라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산 운용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을 지금 같은 은행 시스템에서는 에, 통장에 돈이 뭐 신한은행에 얼마 또 국민은행에 얼마 이런 것들을 은행과 은행 간의 그런 MOU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에, 어떤 사항은 만약 자금이 뭐 많은 양의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 이게 무슨 자금인지 해명을 요구하고 그 해명이 되지 않으면 그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필요하면 장기간까지 이렇게 잠가서 상당히 개인의 자산 운용에 대해서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주고 있는 게 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약 그런 자산 운용에 대해서 한다면 음, 예,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불안감들은 대부분 해소가 되고 거래 계획으로 거래 내역으로 모든 것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체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한계점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가 투기장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라든지 금융업계의 그런 어, 사업에 참여해 보셨던 분들은 이해가 빠르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책임자의 한계가 불분명하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 내 돈이 은행 통장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라졌다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런 블록체인은 리더라든지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에,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혼란이 가중된다. 그래서 내 재산이 예, 내가 손대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 운영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한번 기록되면 평생 남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24시간 감시 체계 속에 에, 살아갈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은 사회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데요. 공적 서비스의 실현이 예, 특히 세금이라든지 의료, 부동산, 금융 등에서 개인정보 디지털화로 인해서 업무 효율이 훨씬 효율화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IoT 이런 것과 결합해서 스마트 계약이 가능하고요. 공급망이라든지 물류의 효율화, 공유 경제가 더 확대되어서 어, 비록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더욱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확대돼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암호화폐가 생활 속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이런 것들 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카드를 통해서 그 자산이 들어오게 되면 생활 속에 있는 ATM 기기에 가서 원화로 출금이 가능한 그런 체계로 실질적으로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따라서 블록체인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으며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이제는 개인도 도태되고 조직도 도태되고 그 사회도 도태되어서 함께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파트 3에서는 앱 사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이거 앱은 대표님들이 매일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는데 에, 내가 좀 사용할 줄 알아야 자유자재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직접 해보지 아니하면 상당히 그 앱을 통해서 회사가 추구해 나가는 방향에 접근하는데 상당히 기회가 작아지고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강사님들이 촘촘히 또 하나씩 하나씩 파트별로 이렇게 말씀 주실 때 하나씩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넉넉 잡고 3개월이면 전 분야에 대해서 어, 이제 이 메타F 마주로서의 사업에 참여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도 없고 또 한 번에 많은 양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파트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그 강의 중에 조금씩 말씀을 드린 그런 상황에서 찾고 또 회사에서도 계속 앱과 관련해서 새로운 발전된 내용을 계속해서 탑재해서 업그레이드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어,
계속해서 다뤄야지만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안센터에 대해서 한 파트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안센터가 이렇게 있죠. 이메일 인증과 SMS 인증, KYC 인증, OTP 등록.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OTP 등록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자산을 요즘에 계속해서 MCC 카드를 구입해서 다 등록을 하고 계시잖아요. MCC 카드를 구입해서 등록하실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해보신 분이라든지 카드 구입을 처음 하신 분, 또 그런 것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시면 그 많은 시간만 낭비하고 업무의 효율도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 등록을 했던 분들과 꼭 같이 하면서 그 절차를 이해하셔야지만이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라든지 이런 걸 없애고 효과적으로 다음번에는 내 스스로 그것을 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또 내가 설명을 해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 OTP 등록을 하셔야지만이 우리 앱에 들어가면 자산이 있잖아요. S코인도 있고 USDT, S코인 개수에 따라서 회사에서 수당으로 주는 그런 양도 있고 또 교육할 때 1USDT씩 받아서 이렇게 차곡차곡 쟁여놓은 그런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산들을 카드로 옮길 때 꼭 이 OTP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저도 처음에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듣다 보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차분히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SMS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SMS 인증이란 어디를 가보시든 간에 이 정도로 아마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이 정도의 내용에서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SMS 이거는 휴대폰 본인 인증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 휴대폰으로 전송된 4개에서 6자리 내외의 인증번호를 입력해서 이 휴대폰이 내 거다라고 확인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러한 방법들은 어, 해당 번호의 휴대폰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가까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거의 모든 휴대폰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이 단계는 제가 대표님들께 말씀을 좀 쉽게 드리기 위해서 나눈 거고요. 이 단계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한 3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처음에는 국가를 선택하고 두 번째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인증을 하면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가 나오면 그 코드를 입력하면 SMS 인증이 되면서 조금 전에 보셨던 노란색이 녹색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앱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앱에 들어가 보면 보안센터에 이런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메일 인증은 처음에 등록할 때 이메일을 인증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메일 인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SMS 인증부터 KYC 인증, OTP 등록은 각 단계별로 이렇게 밟아 나가야지만이 각각의 인증이 그리고 등록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휴대폰 번호
인증해가지고 국가를 선택해 주세요. 전화번호 기입하세요. 전송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각 대표님이 들이 속해 있는 그런 국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면 이 선택할 수 있게끔 코리아문 KO를 한번 쳐보면 예, 홍콩, 어, 코리아, 그다음에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KR, 그다음에 코소보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국기와 그 영문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상호 간에 헷갈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태극기를 선택해서 이걸 넣게 되면 음, 코리아 리퍼블릭이 그리고 플러스 82 전화번호 그런 형태죠. 이것까지 해서 전부 체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한 다음에 밑에 개개인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넣고 전송을 누르시면 또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또 대표님들이 약간 머리를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분들이 좋아하는 영어가 딱 나오면서 뭐라고 질문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뭔고라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좀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제 그림을 맞춰야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나오면 필요하시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모르는 단어만 찾아서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라지 섀도우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입니다. 큰 그림자를 에, 뜻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고르시오라고 하는 건데 만약 이게 안 되면 번역기를 돌려서 딱 보면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자를 낼 수 있는 것은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를 클릭해서 그 밑에 체크를 하면 이 단계는 넘어갑니다. 대부분이 잘 안 다뤄보신 분들은 여기에서 좀 짜증이 나고 안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 안 해버리고 그러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폰 넘버를 넣는데 이미 그 폰 넘버는 사용이 됐으면 위에와 같이 폰 넘버는 이미 사용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폰 넘버와 관련해서 SMS 인증할 때 한번 사용했던 그런 폰 넘버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도 잘 확인하셔서 기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넣으시면은 관련해서 이 코드가 6자리가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쪽에서 코드라고 하는 그 파트에 6자리를 입력하면 이렇게 해서 SMS 인증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녹색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하신 분들은 이 SMS 인증도 좀 쉽지 않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천천히 따라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읽으면서 국가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국가를 선택하고 또 전화번호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전화번호 넣고 전송해라 그러면 전송하고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진행이 안 되는 파트에 대해서는 어, 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띄어서 아 내가 뭘 이렇게
먼저 사용한 게 있나? 라든지 다른 것들이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데 이게 뭐지 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좀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하시면 이 SMS 인증은 딱 한 번만 해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분히 이렇게 진행하셔야 되고 SMS 인증을 해야 KYC 인증도 이루어지고 KYC 인증을 해야 OTP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해보시면 재미있고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정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설정. 설정을 보면 에, 어떤 것을 이렇게 세팅하는 거죠. 세팅. 그래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발생시키는 그런 것들을 설정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이렇게만 쭉 놓고 보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설정은 크게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그런 설정이 있고요. USDT 지갑 주소를 저장하는 그런 화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USDT 지갑 주소 저장은 맨 지금 앱을 우리 들어가 보면 추가 정보 등록 필요해서 이게 계속 아마 나올 겁니다. 대부분 대표님들은 여러 번 이제 봐서 이렇게 하는데 핵심은 USDT 지갑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상단 프로필 아이콘에서 설정해서 변경해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거 추가 정보를 등록을 안 하면 계속해서 어,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표님들은 나중에 하기를 많이 누르고 그냥 이거 패스해서 가는 경향도 많고 그러는데 이 설정에서 USDT 지갑 주소를 저장하는 그런 거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설정을 사용할 때는 비밀번호를 이렇게 사용하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급받아 재설정할 때 비밀 설정을 사용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번호가 공유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쓰는 그런 공유 비밀번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비밀번호를 따로 해야겠다라고 할 때 이 설정이라는 이 기능을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이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비밀번호와 관련해서 총 세 가지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넣고 두 번째 해야 될 그런 파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비밀번호 재설정이라고 하는 이 3단계를 진행하면 비밀번호가 재설정이 되는데 이메일 주소는 여러 대표님들 그 최초 등록할 때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I am human이라고 하는 그 영어가 나오면서 이게 뭐지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다 맞다 라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역시 우측에 또 꼭 이 질문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그런 질문을 보시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하셔서 체크를 하시고 이 두 번째 관문을 패스를 하면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가서는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지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상 그 메일 주소로 메타F 글로벌에서 패스워드가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러면 패스워드는 뭐 여러 번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쓰던 거 또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다든지 썼는데 뭐 잊었다든지 이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 발행 중에서 최신 거에 들어가셔서 비밀번호를 클릭해서 그걸 복사해서 가져다 넣어도 되시고 그걸 직접 한자 수기로 적든지 암기를 해서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설정에 가서 이메일을 넣고 사용자 아이디, 이 사용자 아이디도 지금도 보면 예전 거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글로 된 그런 아이디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도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어와 숫자로 이제 글로벌하게 전부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아이디를 변경했는데 그 사용자 아이디를 집어넣으시고 비밀번호 누르시고 새 비밀번호 이걸 넣으신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확인은 새 비밀번호에 대한 비밀번호 확인입니다. 이걸 한 다음에 비밀번호 변경을 누르시면 실제로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이 돼서 설정이 돼서 다음부터는 그 설정된 비밀번호로 입장을 하셔야지만이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접근 또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USDT 지갑 주소입니다. 우리 보면 그 USDT 자산에 들어가 보시면 그 지갑 주소 있잖아요. 그 주소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USDT 지갑 주소를 저장할 수 있도록 이 설정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 이, 이 화면과 같은 내용으로 쫙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셔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USDT 지갑 주소를 이거는 뭐 쳐서 넣기는 좀 제한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보시면 예, 이렇게 복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고 국가는 각 대표님이 속해 있는 그 국가를 우측에 있는 여기 이등병 삼각형을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은 아마 은행명인데 뭐 국민은행을 하셔도 좋고 신한은행을 하셔도 좋고 우리은행을 하셔도 좋고 뭐 기업은행을 하셔도 좋고 그런 은행을 이야기합니다. 그 은행명을 치시고 그 다음에 예금주명, 예금주 뭐 다 뭐 실명으로 이렇게 아마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금주명도 이름을 쳐놓은 다음에 계좌번호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놓으시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설정 파트에 두 개 USDT 지갑 주소 저장과 비밀번호를 새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님 보시면 비밀번호 변경과 관련해서 이메일을 처음에 이렇게
최초 등록 올 때 이 플러스를 동반한 그런 이메일을 처음에 일부 썼습니다. 이런 분들 지금까지 바꾸시지 않았다면 자신의 이메일을 집어넣고 자신의 이메일을 집어넣으면 이제 비밀번호가 바뀌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어, 자신의 이메일을 변경 신청하고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받아서 재등록해서 쓰시면 이 파트가 깔끔하게 정리되고 자신의 비밀번호와 자신의 이메일을 가지고 앞으로는 앱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말씀은 여러 가지 한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조목조목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도 안 하면서 또 다음 단계를 가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 많은 내용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벅차면 안 하고 안 하면 이제 잘하는 분한테 계속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시면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3개월이면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심으로써 모든 삶의 재미와 또 그런 것들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금융업계에서는 이 이상의 그 휴대폰을 다루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초의 기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해봐야 다음 단계를 가셔서 여러 가지 또 변화되는 그런 발전되는 그런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앞전 1월 16일에 있었던 2026년 신년회와 또 회장님의 인사 말씀, 그 인사 말씀 중에서 말씀되어진 블록체인 게임의 확장성, 그리고 이 사업은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산에 대해서 정말 도약하는 그런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블록체인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앞으로 끼칠 것이며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앱과 관련해서는 보안 파트 4개 중에서 이메일 등록, 그 다음에 SMS 인증까지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KYC 인증에서 알아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앱에 자꾸 맨 앞에 나오는 그 설정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2가지 비밀번호 재설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산에 대해서 입력해 놓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놓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가면 2번 다시 이 파트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전부 이해하시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말씀을 드려보니까 또 바삐 움직여야 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사업의 주체는 여러 대표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식하시고 항상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주간에 나가시고 리드에 나가시는 여러 대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고 특히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더더욱 주의하시면 오늘 하루도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재밌는 하루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대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